의 모든 것은 오행이라는 5개 속에서 이렇게 나눠지거나 그 안에 기속되어 있어요. 이거를 색깔로 나누면 미술학이 되고, 이거를 방위로 나누면 풍수학이 되고, 이것을 마소로 나누면 식품학이 되고, 이것을 뭐 숫자로 나누면 수학이 되고요. 뭐 이거를 뭐 간지로 갖다 나누면 사주학이 되고, 이거를 자음으로 갖다 놓으면 한글학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은 풍수에 대해서 바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형국론을 배우고 막 이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풍수 형국론을 잠시 떠나서 가장 기초되는 의문부터 풀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땅이 있고 어떤 면적이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 이러면은 집질터 50평, 100평만 있으면은 집 지면 되지 않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풍수는 면적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기운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어떤 기운이 흐르는지를 보고 고르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주 그냥 초보 입장에서는 그게 정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이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구글어스예요. 방금 보시다시피 이런 지구에서 가능하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쪽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냐? 대한민국이 있네요. 자, 둥근 지구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찾아서 강원도 아무도 곳이나 가겠습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여기 지금 다 산들이에요. 빨리 반응을 안 하네요. 3D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산이잖아요. 우리는 산도 다 땅이잖아요. 토지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산이 있다고 아무데나 그냥 혈이 되는 건 아니다, 이 소리예요. 일단은 산에서 이런 줄기 있잖아요. 산줄령, 줄기. 예, 줄기, 이걸 맥이라 그래요. 맥. 우리도 산맥이라고 배우시죠? 이거 풍수에서도 맥이라 그래요. 출맥 이래갖고 산봉우리에서 이렇게 등성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출맥이라 그래요. 출맥인데 뭐 그것도 구분한다면 어떤 산을 두고 구분을 할 때 중간에서 나오면 중출맥, 좌에서 나오면은 좌출맥, 우출맥, 길게 나가면 장출맥,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일단 산줄령이란 뜻이에요. 이 출맥이 왜 풍수하고 연관이 있냐면은, 일단 산이 계속 지금까지 형국론을 했잖아요. 산이 어떤 뚜렷한 모양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 그 모양의 의미가 닿는 도로 찾아가야지 혈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갈망음수혈이다. 이거는 목마른 말이 물을 찾아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 말이 지금 어디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냐면은 전부 목이 갈증이 나니까 입으로 가 있어요. 그럼 그 말이 입이 어디에 가 있냐면 물가 쪽으로 가 있거든요. 이때는 그 온산의 기운이 이 말의 입 쪽으로 기운이 모두 몰려요. 그쪽에서 그래서 명당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금계포랑형이다, 이런 건 금딱이 알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부화하려고. 그때는 알에다가 집중을 하겠죠. 그럼 그런 쪽으로 가요.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산이, 여기 지금 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 이거 무슨 형국인지 사실 잘 몰라요. 뚜렷한 형국을 갖추고 있는 산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럼 대다수 산들은 기운이 없냐? 그렇진 않아요. 일단 형국이 있든 없든 간에 산이 크면 기운이 커요. 그렇겠죠? 큰 물에 큰 고기 나오듯이. 산이 크면은 기운이 큰데 뚜렷하지 않으면은 뭐가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디에 혈이 갔느냐면 산맥이 강한 게 내려오는 데가 기운이 강해져요. 예? 이산 지금 보이는 화면에 이산이라면은 맥이 일로 쭉 뻗어갖고 이쪽으로 가서 맺히겠죠. 예? 이런 건 강하게 내려와도 밑에 당이 없어요. 즉 뭐냐면은 산이 클 때는 산맥이 큰 것이 좋고 그 산맥도 어떠냐면은 절수라 그래서 굽는 거예요. 이렇게 굽어치고 좌로 꿈틀 우로 꿈틀 하면서 높게 치솟았다가 내려앉았다가 치솟았다가 내려앉았다가 하는 데가 좋아요. 응? 그런 데가 그런 쪽으로 기운이 즉 뭐냐면은 뱀이든 동물이든 쭉 뻗어 있는 건 죽은 거거든요. 근데 지그작으로 이렇게 꿀떡꿀떡한 것들은 뭐냐면은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기운이 생기가 돈다라는 거예요. 산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맥에 당이 나오려 그러면 일단 산맥이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출맥이 약동을 치솟거나 좌우로 털거나 예? 꿈틀꿈틀하는 모양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밑에 와서 평평한 당이 있어야 돼요. 산꼭대기에다 집을 질 수는 없잖아요. 특수한 경우 사찰이나 이런 거는 기운이 강한 데가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전부 다 밑에 당이 있어야 돼요. 당을 구성하려 그러면 그 기운을 받아주는 물줄기가 있어야 돼요. 물줄기가 세 박자가 나올 때 당이 돼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초보 풍수를 하시는 분들에서는 뭐 산이면 다 산이고 터만 있으면 되고 뭐 공간만 있으면 집 짓고 살면 되겠지 이랬는데 이제 뭔가 조금씩 조건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산이 있어도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도 산맥이 커야 되고 그렇죠?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 이 화면에서도 봤을 때도 이 지형 속에서 여기가 좀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뭔가가 들어서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묘한 거예요. 물이 이렇게 예? 동그랗게 허리를 감고 도는 데가 좋아요. 물이 쭉 뻗어나가면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산맥은 플러스 전기라면은 물은 마이너스 전기예요. 산은 큰데 물이 작으면은 예를 들어서 500볼트 전기선에 마이너스 전기선은 100볼트라는 얘기예요. 그건 500볼트가 안 흘러요. 100볼트밖에 안 흘러요. 400볼트는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산이 크면 물이 커야 돼요. 근데 물이 크고 산이 작아도 안 돼요. 산도 크고 물도 크면서 당이 생기기가 또 쉽지 않아요. 강원도는 어떠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건 산은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리고 물도 커요. 이런 골짜기는. 다만 뭐가 당이 없어요. 당이 없어요. 바로 절벽으로 그냥 물에서 절벽으로 이어져요. 이럴 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전기선으로 말하면은 전기줄의 전기선이지 소개트가 아니란 얘기죠. 이런 산막자가 맞아야 되는데 일단 그래서 어떤 산을 볼 때 일단은 이 산도 이제 이게 이제 세 줄기 네 줄기로 이렇게 뻗잖아요. 여기 중출, 좌출, 우출맥이에요. 이렇게 출맥을 두고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오는 거거든요. 자, 이런 산에서 가장 초보자라도 그냥 산이네, 절벽이네, 단풍이 아름답네, 저기 소나무가 멋지네, 뭐 절벽에 어떤 저런 소나무가 있을까 이런 게 아니라 저런 산에는 저쪽으로 기운이 내려와서 어디로 몰리니까는 여기는 마을이 생기고 도심이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아주 기본되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바로 현궁론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기초되는 것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부터는 현궁론도 들어가지만 중간중간에 풍수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현궁론도 좋습니다만은 정말 내가 볼 수 있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 가치가 있는 그런 풍수를 하시고 싶어 하니까 특히 요즘에 전원주택이라든지 뭐
농가주택 이런 거를 뭐 어디 산속에 아무데나 사가지고 자연인이 이렇게 사시는데, 그분들도 산골에 어느 정도 당이 있는데 가요 보면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는 이 영상도 보세요. 물이 이렇게 돌고 산맥이 왔고 터가 있으니까 여기 마을이 들어서는 거예요. 이렇게 도심이 읍면동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산만 크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산만 커도 터가 없으니까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이 크고 당이 없으면 기질이 강하면서 포용성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평자가 넓고 산이 없으면은 포용성인데 기백이 없어져요. 예? 그 다음에 산도 작고 물도 작고 이러면은 너무 나약해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별로 산세에 따라서 사람들의 성향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져요 보면은. 그래서 그 지역의 습관을, 이 기운을 받으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많고 많은 산의 줄령과 주름과 범낮이, 이것들이 전부 다 하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 쭉 보는 이 지구의 모든 형상은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의 중력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오성이 있고 지구에는 오대양 육대주가 있고 우리 몸에는 오장육부가 있고 우리 몸 외형에는 오지, 팔다리 4개와 머리까지 5가지가 있고 몸속에는 오장육부가 있고 그 다음에 팔에도 5손가락이 있고 이 5손가락이 또 보면 마디가 또 5마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체제로 들어가요. 이것을 오행론이라 그래요. 지구의 모든 것, 우주의 모든 것은 오행이라는 5개 속에서 이렇게 나눠지거나 그 안에 기속되어 있어요. 이거를 색깔로 나누면 미술학이 되고, 이거를 방위로 나누면 풍수학이 되고, 이것을 마소로 나누면 식품학이 되고, 이것을 뭐 숫자로 나누면 수학이 되고요. 뭐 이거를 뭐 간지로 갖다 나누면 사주학이 되고, 이거를 자음으로 갖다 놓으면 한글학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오행학을 기본으로 근본을 잘 갖추면은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가장 근본된 우주의 기초론이 됩니다. 그것이 오행학이에요. 뭐 이런 건 나중에 또 얘기하고 하고, 오늘은 땅이라고 무조건 다가 아니고 땅 중에서도 기운이 있는 땅 없는 땅은 산도 커야 되지만 물도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산의 모양이 뚜렷해야 된다. 그리고 산이 있고 물이 있고 들판이 있으면은 당이 생긴다. 예? 그런데 당이 마을이 형성이 되고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글어스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보는 산은 약간 45도 각도나 수직 각도에서 보기 때문에요. 이건 3D 45도거든요. 이 각도에 봤을 때는 풍수의 형국이 안 나와요. 풍수 지리는요, 땅의 형상을 보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봐야 돼요. 이게 그렇게 누벼지질 않아 갖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형국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위성 사진이 좋긴 한데 각도를 좀 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형은 볼 수가 없고, 산줄령이 이렇게 많은 줄령이 있다면은 큰 줄령에 큰 기운이 오고 거기에 당이 있고 큰 물이 오는데 뭔가 생긴다. 예, 요렇게까지만 아주 기초 중의 기초인 풍수를 오늘은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